안녕하세요.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마다 말을 안 듣는 아이들, 장난치고 산만한 분위기에 지쳐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교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사가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5분 지나고 나면 또 떠드는 아이들, 장난과 웃음이 도를 넘고 서로를 방해하는 분위기가 있고, 생활교육 하다 보면 혼내는 시간만 계속 길어지고, 혼내면 억울해하고 핑계대고 심지어 반항하는 아이들, 정색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규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 선생님은 점점 지치고 자존감도 무너져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꼭 체크해 봐야 할 것,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는 관계의 온도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시하려는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떠들고 있을 때 교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정색해도 딱 그때만 조용해지고 다시 소란스러워진다면 그건 두려움에 따른 일시적인 침묵일 뿐 신뢰에 기반한 존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교육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교실은 관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대상화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학생들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고 나는 그냥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떠들면 재밌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소외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를 대상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는 방식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소란한 교실은 아이들의 감정의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장난과 웃음, 산만함은 겉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활동이 반복적이고 지시 위주일 때 지루함이 나타나고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눌릴 때 관계에 대한 갈증이 나타납니다. 통제되지 않은 교실이 주는 혼란 속에서는 불안함이 증폭되고 우리들끼리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확장하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올바른 태도로 표현되지 않고 빈정거리고 그걸 또 재미로 여기거나 서로 비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즐기는 방식으로 비화되기도 하죠. 이런 태도를 여러 명이 반복하면 학급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문제는 집단적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개인의 자각과는 관계없이 휩쓸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편한 거죠. 서로의 소속감을 느끼는 방편으로 함께 떠드는 분위기는 잘못된 문화로 정착하면 그 자체로 집단적인 폭력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체크되었다면 선생님이 대처하셔야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계를 리셋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를 리셋하는 루틴. 생활교육의 출발은 관계를 리셋하는 루틴이죠. 아이들이 리셋하는 루틴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책의 언어가 아니라 탐색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죠. 니네 요즘 왜 그러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이런 말이 아니라 요즘 우리 반 분위기가 솔직히 어떠니? 너희는 이 소란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학급은 어떤 분위기가 될까? 다시 좋아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이 질문 하나가 학생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회복적 개입이 시작될 수가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몰 토크로 분위기부터 풀어야 합니다. 생활교육은 단속하는 것보다 관계 형성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 3분 전에 스몰 토크 질문으로 교실의 공기를 바꿔보세요. 짝과 함께 대화하거나 랜덤으로 짝을 정해서 대화하는 것, 개인별로 포스트잇에 쓰고 발표하는 것, 형편에 맞게 스몰 토크를 시도하면 좋습니다. 질문으로 요즘 내가 제일 즐겨 먹게 되는 음식은 뭐지? 내가 유튜버가 된다면 어떤 주제의 채널을 만들고 싶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반 친구들과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런 스몰 토크 질문이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 회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적인 반항으로 낙인 찍지 마시고 개별적인 연결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주로 무리 속에서 더 과장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힘든 겁니다. 집단적인 무리가 한 통속이 되어서 반항하듯 행동하면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교사가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른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네가 수업 중에 웃는 걸 많이 봤는데 어떤 일이야? 그 장난이 친구들에겐 어떻게 느껴졌을까? 너랑 이야기할 때 항상 진지했었는데
반에서 네 모습을 보면 다르게 보여서 좀 놀랐어. 아이들은 자기 존재가 개별적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거듭할수록 집단 속에서도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과의 개별적인 만남의 빈도수를 높여야 하는 이유죠. 네 번째는 지금 상황은 교사의 자존감을 지키는 기술을 연습하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하죠?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감정 조절과 일관된 개입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왜 그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렇게 정색하는 것보다 정확한 단호함이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지금 그 행동은 네가 평소에 보이던 태도랑 좀 달라 보여. 무슨 일이 있었니? 그리고 그것이 교사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생활교육은 기술이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사 혼자서 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교실은 통제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건 선생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다시 잇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학급의 어려움을 또 다른 생활교육의 출발선으로 삼고자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연수를 개설합니다. 온라인 무료 연수는 구독자분들에게 열려있는 강의인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서 온라인 줌 주소를 제공해드립니다. 온라인 무료 연수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또 주변 동료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서 무료 연수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각각 다르시겠지만 그 시기에 맞는 무료 강의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저는 선생님들의 생활교육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